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월요일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힘겨운 월요일을 보내셨으니 오늘은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머리에 마이크를 달고 나왔죠. 네, 어떤가요? 무슨 댕댕이 머리에 마이크를 올리는 사람이 어딨냐? 말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검토에 나섰는데 이 과세 방안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이에 관한 소식과 리브라의 출시가 2020년으로 점쳐지고 있는 와중에 올해 안에 정식 런칭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주요 몇 가지 소식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106,505 해시레이트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7.45% 상승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이죠.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20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전일 대비 7.45% 오른 106,505 해시레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해시레이트의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는 해시레이트를 보게 되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이제 뽕을 뽑겠다 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네, 반감기 이후에 해시레이트가 한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일단 상승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소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해시레이트의 상승 소식과 더불어 지난주에 특히 비트코인의 대량 이체 소식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2020년 들어서 비트코인의 대량 이체 소식이 자주 나왔었죠. 이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는 지난주 비트코인의 대량 이체 건수가 4,581건으로 22%가량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대규모 이체의 익명의 계좌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을 하고 안 좋다 볼 수가 있겠지만 요즘 나온 이체 소식들의 경우는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 소식이 자주 나왔죠. 네, 이것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상승 전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상승을 전망하며 가격 예측에 나섰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다음 최고점이 75K에서 85K로 전망한다. 네, 언급이 나왔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조시 레이거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다음 최고점은 75,000에서 최대 85,000달러 사이일 것이다. 10만, 30만, 100만 달러까지 내다본 분석들이 있지만 비트코인 다음 최고점은 이 수준까지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 사이클을 분석했을 때 바닥 매수 고점 매도 수익률이 전 사이클 대비 약 2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러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대 85,0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조시 레이거의 전망을 보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러한 가격 예측을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틀렸기 때문인데, 네, 그렇다면 2019년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한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얼마를 예측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이크 노보그라츠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지난 7월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상승하리라 전망을 했는데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승하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죠. 네, 맨해튼에 위치한 독일 바이에른 은행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직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반감기를 거치며 9만 달러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바이에른 은행은 금, 은 등 자산의 평가 도구로 흔히 사용되는 스톡 투 플로우 비율 분석을 통해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의 공급 감소가 자산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주장을 했었고 이에 모델에 따라 당시 8,000달러 선인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영향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네, 기관과 고액 자산가 대상 투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모건 크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창업자 앤서니 판플리아노의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 2만 달러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후에 2년 후인 2019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로 상승하리라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틀렸죠. 네, 하지만 여전히 가격 전망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 10만 달러가 2021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네, 이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2020년 가격을 예측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랜 B라는 이름을 가진 분석가의 경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급등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2020년 5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겪고 난 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달성하며 가치는 5만 5천 달러로 이제 하나로 6,400만 원을 넘을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또한 근거로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투자 대상을 전환할 것이다 믿는다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는 국가 내 시민들의 경우 향후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이다 플랜 B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 중인 국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는 국가로는 일본, 그리고 유로존, 그리고 덴마크와 스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웨덴이 있겠는데요. 네, 현재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마이너스 국가들로부터의 암호화폐 채택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2020년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수많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고 그 이벤트 하나하나가 무난히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만한 소식들인데 네, 과연 2020년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상승을 하게 될까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페이스북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리브라가 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내용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업계의 관계자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2020년에 출시하지 않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더블로기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2020년 전망에 관한 조사에 따르게 되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페이스북 주도의 리브라가 올해 안에 출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벤처캐피탈 투자 금융 서비스 디지털 자산업계 총 106명의 응답자 중 67.9%인 72명이 리브라가 2020년에 출시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회답을 했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중앙은행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이번 달 초 리브라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은행에 요구를 했죠. 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리브라는 법 및 규제상의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비판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리브라 프로젝트의 총괄 기관인 리브라 협회는 계속 전진을 하고 있죠. 지난주 리브라 로드맵을 앞으로 이끌어갈 5의 멤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출범을 시켰는데 네, 또한 리브라 로드맵 및 백서는 지난해 12월에 크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리브라에 관한 안 좋은 기조를 한번 보았죠. 네, 페이스북의 프로젝트 리브라의 경우는 정식 런칭이 2020년 빅 이벤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전 세계의 기조는 그리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리브라가 정식 출시되냐 마냐에 관한 선물까지 출시되면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네, 마크 주커버그는 이제 청문회에 끌려가 후드려 맞는 모습까지 보았었습니다. 네, 이 청문회 사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런 그 중압감 속에서 청문회를 했을까 감도 오지 않는데요. 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기사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백서의 주요 내용을 바꾸며 전 세계 규제 기관들과 만나 적절한 로비도 하며 얼마 전 기술 운영의 기사에서 나온 것 같이 운영회도 꾸렸죠. 네, 그리고 리브라의 정탐꾼으로 볼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를 먼저 출시해 동향도 지금 살펴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네, 이러한 노력에서 전문가들의 눈에는 아직까지 눈에 가실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월 이용자 수가 현재 22억 명, 23억 명을 넘고 있죠.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 분야에 진출하게 되는 순간 금융에
패권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페이스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 세계 프랜차이즈 상점들과 제휴로 만약에 리브라로 결제 기능까지 추가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불안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리브라 측에서는 절대로 주권 통화 부분에서는 걱정 말라 소리를 외치고 있는 중인데, 네, 과연 2020년 리브라는 정식 런칭이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댕댕이 머리에 마이크를 달게 한 내용,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거래소득의 20%를 세금 부과하겠다 검토를 한 것인데요. 일단 내용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득의 20%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득의 20%의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기획재정부가 최근 소득세제과의 암호화폐 과세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 펄스 뉴스가 월요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기획재정부 내 재산세제과에서 이 계획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네, 이 같은 변화로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아직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거래와 같은 소득이 부동산과 같은 자본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펄스에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국의 기타 소득은 총 기타 소득의 40%에 20%를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60%는 보고서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네, 한국은 이제 한 달 넘게 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내비쳤는데요. 네, 기타 소득으로 확정되면 한국 국세청은 즉각적으로 암호화폐 소득에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서 기사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죠. 네, 최근 담당 부서를 양도소득세를 다루는 재산세제과에서 기타 소득세를 관장하는 소득세제과로 바꾸면서인데요. 네, 단칼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난제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대신 기타 소득세 카드를 만지기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은 이제 지난해 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통한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었죠. 네, 지금까지 관련 업계에선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봐왔었는데, 네, 미국 등 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네요.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등 주요국이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이죠. 네, 특히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해 이제 과세 체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정교한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에 이제 다른 소득을 잡소득으로 정의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기타 소득과 비슷한 개념이죠. 네, 암호화폐에 이제 기타 소득세를 물리게 되면 암호화폐를 번듯한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일회성 투자 상품 쪽으로 보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네, 양도소득은 부동산, 주식 등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을 뜻하는 반면, 네, 이제 기타 소득의 경우는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네, 현재 로또의 당첨금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죠. 네, 세금을 걷어들이기에는 기타 소득세가 훨씬 편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네,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및 시행되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용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기타 소득세만 걷는다면 이제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 경비만 뺀 뒤 과세를 하게 되면 되는데, 네, 그래서 기타 소득세 부과 검토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상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더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현재 검토 중이라고만 하는데 실현이 되지를 않길 바래 보겠습니다. 세금이 제도권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언급을 매 영상마다 이렇게
언급드렸지만 이런 식의 한 걸음은 방향이 틀리게 되지 않을까 이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추후에 이야기가 더 나오겠죠.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이 미콘 캐시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한국 13,000개의 ATM에서 원화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미콘 캐시의 한국에서 13,000대 이상의 ATM과 통합된 결제 플랫폼 엠페이에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미콘 캐시 측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전국에서 원화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비트코인 캐시 이용자들이 여전히 피어 전자현금을 직접 받지 않는 곳에서 항상 긴급하고 작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엠페이 플랫폼은 ATM의 최대 제공 업체 중 하나인 노틸러스 효성과 연결돼 있어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엠페이를 통해 한국 원화로 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편의점 GS25와 미니스톱에서 이제 13,000대 이상의 ATM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닷컴과의 제휴를 통해 ATM 인출 서비스를 시작으로 한국 시장 전반에 비트코인 캐시의 입지를 키울 것이라는 게 목적인데요. 비트코인닷컴의 로저버 의장 이제 대표직을 내려놨다고 하는데, 미콘 캐시가 비트코인 캐시를 한국 내 13,7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닷컴은 한국과 세계의 비트코인 캐시와 미콘 캐시를 가져오는 것을 돕기 위해 미콘과 협력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일 체인스 맵 보고에 따르게 되면은 주소에 머물러 있던 크립토피아 해킹 자금 1.7만 이더리움 전액이 이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카르다노 CEO 찰스 호스킨스는 2월 중순 카르다노 우로보로스 BFT 하드포크를 예상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카르다노는 이제 최근 셸리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서 우로보로스의 BFT 합의의 이행과 함께 지분증명이자 POS 쪽으로 암호화폐 합의 알고리즘이 전환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OBFT는 작업증명 POW 프로토콜에 의해 제공되는 보안과 일치하는 첫 번째 POS 프로토콜로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CEO죠. 찰스 호스킨스는 2월 중순에 카르다노 생태계가 OBFT 하드포크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인프라가 좋아 보여서 2월 중순에 OBFT 하드포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고, 하스켈 지갑 백엔드 바이론 제부팅을 위해 하스켈 노드와 통합되고 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2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런던 거래소 상장 채굴 기업 아르고 블록체인이 지난 2019년 1,1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98만 5,700달러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은 거죠. 아르고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지난 3분기, 4분기 각각 426개, 432개의 비트코인 채굴을 했다고 하는데, 수익은 4분기보다 3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은 연말에 접어들면서 환율 변동성, 채굴 경쟁 증가 등에 의해 수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53포인트보다 이제 5포인트 내린 48을 기록을 했는데 중립 단계를 유지한 것이죠. 이는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다소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1월이 진짜 한 10일 정도 남았나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70까지, 90까지, 80 바라지도 않습니다. 70까지만 다시 한번 오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검색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하락 후에 다시금 조금 오르고 있는 중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19% 상승하면서 8,600달러대, 이더리움이 0.51% 상승하면서 166달러대, 리플 XRP는 0.42% 하락하며 0.23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의 다시금 크나큰 상승의 시작의 서막일까요? 지금 19.4% 상승하며 303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66.1%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